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한의학 박사 박지영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박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피부는 날씨와도 연관이 무척 깊지만 곤충에게 물렸거나 혹은 자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약물이나 음식 혹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두드러기입니다. 물론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만성화돼서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드러기가 정확하게 어떤 피부 질환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두드러기는 피부와 점막에 존재하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피부 조직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부 쪽에 붉거나 흰색의 어떤 팽진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거는 이제 가려움증이죠. 잠을 못 잘 정도의 심각한 가려움증이나 네.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혹은 따가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드러기라는 질환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겪는 질환일까요? 네, 급성 두드러기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고생하는 와. 그런 질환입니다. 네. 2017년 두드러기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은요, 총 252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2010년에 216만 명에 비해서 17%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아서 여성이 한 14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건 여성이 남성보다 좀 피부가 더 예민한 탓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피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 피부 장벽은 두터울수록 건강해요. 네. 피부 장벽이 두꺼울수록 바깥에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알러진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내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볼륨이 클수록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피부도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잘 걸리고요. 또한 네. 통계학적으로 또 여성분들이 좀 더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죠. 이런 통계학적인 부분도 이렇게 반영이 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급성 두드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잠깐 올라왔다가 괜찮아지는 질환쯤으로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성으로도 생길 수가 있는가요, 그럼? 사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이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만성 두드러기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로 한번 이행하게 되면 네. 1년에서 수년 혹은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만성화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드러기는 자가 면역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알러젠이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이것을 공격해서 없애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면역세포가 우리 피부 조직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자가 면역학적인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는 지금 말씀이시군요. 예, 만성 두드러기는 심한 경우에는 자가 면역학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은 잠시 후에 좀 드리고요. 일단 증상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앞서서 이제 가려움증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언급을 좀 하셨는데 두드러기 하면 다른 피부 질환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 꼽으려면 이제 가려움증을 포함해서 어떤 네. 증상이 또 있을까요? 이 벌레에 물리게 되면 네.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 없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이걸 의학적으로 팽진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팽진의 크기는 수 밀리미터에서 큰 경우에는 손바닥보다 더 크게도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손바닥보다 더 큰 팽진이 몸에 발생하게 되면 흡사 이제 그 지도 모양처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심하게는 우리 호흡기 점막에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팽진이 부종하고는 다른 거죠? 부종과 비슷합니다. 유사한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말고 그러니까 가려움증과 팽진이 대표적인 증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 외적으로 뭐 통증이라든지 어떤 부종 같은 그런 네. 특징적인 다른 증상들이 또 동반될 수도 있습니까?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드러기가 이제 바깥 표피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피부를 보면 이제 표피 안에서 이렇게 구강 점막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호흡기, 소화기 쪽으로 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음. 두드러기가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부 네. 점막에서.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통증이나 혹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 혈관 부종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럼? 이게 두드러기랑 같은 기전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두드러기가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경우에 내부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 장기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면 혈관 부종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건 급성 두드러기에서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아니면 만성화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급성 두드러기에서는 동반되지 않고요. 네. 통계학적으로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30% 정도가 혈관 부종으로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에서의 또 차이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네, 급성 두드러기는 가벼운 가려움증,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고요. 네네. 만성으로 진행될수록 증상이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가려움증도 더 심각해지고 네. 가려움증보다 따가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따가움증이 심해지면 통증으로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 부종으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그럼 가려움증 네. 정도로 생각을 네. 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보통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자꾸 긁게 되는데 네. 그러면 또 흉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가려움은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세계 뭐 3대 성인, 4대 성인이 대사라 온다고 하더라도 이 재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것보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가려움증을 더 참기 힘드세요. 그래서 네. 그 많은 분들이 계신 공공 장소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벅벅 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네. 보면 피부에 이제 찰과상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에 이제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가 두터워지는 어떤 태소나 반응까지도 생겨서 2차적인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두드러기 치료를 받으면서 뭐 피부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게 네, 좋습니까? 그렇죠. 이 두드러기 치료와 함께 그리고 흉터 치료, 색소 침착이나 태소나 반응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자가 면역학적인 네. 원인이 또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좀 몇 가지 어떤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드러기는 보통 먹는 음식에 따라서 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소화기 문제로도 이게 동반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볼까요? 네.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다양한 질환을 합병하고 있거든요. 네. 통계학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9명이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질환, 네네. 그리고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병행 질환입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고 아토피와도 혹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네. 두드러기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아토피도 가려운데 그 아토피 피부가 있는 부위에 다시 또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가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질환들이 좀 겹치면 치료가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수록 아무래도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지게 되겠죠. 두드러기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자가 면역학적 어떤 일종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소화기 질환에 또 알레르기성 어떤 다른 질환과의 동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혹시 두드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드러기에 이제 명확한 치료 약물이나 이런 거 개발되어 있지 않는데요. 임상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음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실제로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연관성들이 밝혀지기도 하고요.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드러기 어떤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한랭 두드러기도 네, 있고 네, 네, 네. 콜린성 두드러기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러면 원인이 딱 명확하게 한랭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네네. 갑자기 이제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네. 이 겨울철에 지금과 네네. 같은 겨울철에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혹은 이제 찬물에 노출되거나 음.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두드러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또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네네. 어떤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더워질 수가 있잖아요. 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워졌을 때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체질로 보면 어떨까요? 두드러기가 특히나 잘 생기는 체질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그런 네.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요. 아. 모든 체질에서 골고루 다 발생합니다. 체질, 뭐 나이, 성별 상관없이 네. 골고루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중에서 뭔가 원인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는데 어느 하나 명확한 원인을 좀 밝히기가 쉽지가 않네요. 두드러기가. 사실 비단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 두드러기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혹시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럼? 이 원인 물질을 파악을 해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드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몸의 어떤 대사 혹은 체질을 개선하는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치료로 굉장히 좋은 치료 경과를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또 장점에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체질 개선 혹은 내부적인 원인을 또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호전되고 완치되고 잘 재발되지 않도록 한의학적인 치료가 큰 장점에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한의학적인 치료법,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한의학적인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약과 침이죠. 그렇죠. 특히 한약은 이제 흔히들 마시는 그런 물약의 형태로 된 탕약이 있고 네. 알약의 형태인 환약 혹은 가루약의 형태인 산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약재를 동시에 복용하거나 혹은 따로따로 복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발생한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침 시술을 하면 굉장히 시원해 하세요. 네, 그래서 두드러기가 발생된 그 직접 연결된 그 피부 부위 혹은 뭐 신경적으로 혈관적으로 뭐 한의학적으로 경락적으로 연결된 부위에 이제 침치료를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네네. 요즘에는 약침이라고 해서 약물을 주사제처럼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그런 약침 시술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사제처럼 침을 놓는 건가요? 네,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먹는 물약은 구강을 통과해서 위장관을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을 먹어야 되고 효과도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네. 약침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로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적은 양으로 신속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정말 당장 당장의 개선이 필요한 분들은 또 그런 약침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드러기가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이들에게도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침 치료랑 한약 치료가 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아이들 역시도 이렇게 두드러기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아이들도 뭐 소아들도 충분히 한약과 침 치료가 가능하고요. 요즘은 뭐 과학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좀 갈색에 검은색의 그런 이제 약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정제한 증류약이 있습니다. 맑은 물처럼. 이제 그런 약들은 소아들도 잘 먹고요. 그리고 침도 그 종류나 이런 사이즈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아프게 이렇게 흡사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침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두드러기를 치료했을 경우에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면 될까요? 두드러기는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한 달 이내에 굉장히 빠른 호전을 보이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모 아니면 도인 경향이 있어서 한 달 이내 빠른 호전을 보이는 분도 있고 혹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혹시 어느 정도로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걸릴까요? 이제 만성화 될수록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 정도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군요. 네, 조기 치료가 무척 중요하죠. 네. 혹시 두드러기 증상이, 그러니까 치료를 받음으로써 두드러기 증상이 개선이, 호전이 되는 것 외에 다른 혹시 또 개선이 되는 부분이 더 있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떤 전신의 순환, 전신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네. 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했던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수족냉증이 있거나 손발이 순환 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개선이 되죠. 전체적인 어떤 면역 시스템이 다시 리셋되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동반 질환들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네.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지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네. 동반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따로 또 병행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네, 한꺼번에 같이 어쨌든 몸 전체적인 그런 대사 기능, 체질 개선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함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두드러기 치료 중 혹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라도 환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주의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드러기를 가지신 분들은 뭐 검사상으로 어떤 혈액 검사상으로 그 음식에 관련된 소인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음식 관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찬물이나 뭐 찬 음료수, 아이스 커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인데 차가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체온을 교란하면서 면역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이런 찬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자주 노출되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가운 음식을 절제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 뭐 패스트푸드 가공 음식, 맵거나 단 음식도 피부와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이나 반신욕 등을 통해서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두드러기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신욕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드러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음식 관리에 더 철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박치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